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나는 몇 살까지 살게 될까?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결론이 존재한다. 부자여도 가난해도 어떤 인생을 살았던지 예외는 없다.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죽음을 떠올리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두렵기도 하다. 과거에는 죽음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이나 정복할 수 없었던 전염병이 줄어들고 있다. 암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죽는 경우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일본의 의학자인 저자는 도서 모두가 늙었지만 아무도 죽지 않는다를 통하여 죽음은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말한다. 갑자기 죽는 경우는 점점 더 드물어지고 불확실성으로 가득했던 죽음이 언제 죽을지 예상할 수 있게 되고 있다. 바야흐로 쉽게 죽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다. 특정 연령대가 어떤 병에 취약한지 예상 가능하여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병에 걸리더라도 치료법이 있고 약도 개발되어 있다. 그 결과 인생 초기에 계획했던 이벤트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대로 경험할 수 있다. 언제 어떤 병에 걸릴지 예측할 수 없고 병을 발견하더라도 손쓸 방도가 없었던 시대와 비교하면 훨씬 계획적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이 현대적인 삶의 양상이다. 따라서 스스로의 건강을 해치면서 무분별하게 살지 않는다면 나의 몸이 어떤 양상으로 쇠약해지고 기대할 수 있는 수명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삶도 죽음도 예측 가능한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심지어 암이라는 질병의 위상도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암에 걸렸다고 하면 바로 죽음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은 목숨을 단기간에 빼앗는 불치병에서 치료가 가능한 병으로 탈바꿈하는 중이다. 암에 걸린 상태에서 몇십 년을 투병하고 재발할 확률이 있더라도 완쾌가 가능하다. 모든 암에 대한 해답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테지만 현재 암을 치료하는 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암 치료법도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보면 2035년에는 거의 모든 암의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노화된 장기를 기계 부품처럼 교환할 수 있는 인공 장기도 이제는 영화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의료 현장에서 피부나 눈의 인공 장기를 교체할 수 있는 의료기술의 실용화가 임박했다. 미국 텍사스 대학 의학부 연구팀이 2018년 8월 바이오 엔지니어링 기술로 배양한 폐를 돼지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돼지는 순환기 계통의 구조나 기능이 사람과 흡사하다. 언젠가는 인간에게 이식할 폐를 배양하는 기술도 성공할 것이다. 일부 장기를 인공 장기로 교체하는 기술이 등장한 덕분에 인간은 점점 더 죽지 않는 존재가 되어간다. 2023년을 기준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병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치명적인 질병들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병을 치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병에 걸리기 전에 그 원인을 끊는 예방의학이 발달하고 있다. 예방의학은 인류의 수명 연장에 크게 공헌할 것이다. 예방의학을 뒷받침해주는 배경이 유전자 분석 기술이다. 과거 50년에 걸쳐서 유전자 분석 분야는 획기적인 진보를 이루어냈다. 2000년대 중반에 유전자 분석을 고속 처리하는 차세대 시퀀서가 등장하면서 유전자 의학의 진보가 한층 가속되었고 일정 수준까지 완성에 가까워졌다. 유전자 분석 기술과 개별병에 대한 지식을 조합하여 유전자의 이상을 탐지함으로써 특정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보다 더 높은 진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AI가 의사를 대신할 시대가 이제 머지않았다. 이는 곧 인간의 수명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대의학 기술의 발달로 돌연사가 줄고 풍족한 사회에서 더 건강하게 계획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도래한 초고령화 사회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과연 축복일까? 저주일까? 모두가 늙었지만 아무도 죽지 않는다의 저자 오쿠시냐는 죽음을 소중한 삶의 한 단락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죽음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라고 말한다. 당신은 몇 살까지 살 것인가?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면 그 순간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이나 보고 싶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스쳐갈 수 있다. 심리학자에 따르면 죽음을 직면했을 때 떠오르는 것들이 삶의 의미이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곧 삶의 의미와도 연관이 있다. 내가 몇 살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와 같이 죽음을 디자인하는 질문에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연결된다. 왜 우리는 인생에 주어지는 숙제들을 해결하면서 이토록 힘든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 10,000원 지하철에 비집고 들어가서 매일같이 출근하고 내 인생이지만 자유롭지 못한 갑갑한 회사에서 쏟아지는 회의와 업무를 처리한다.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순탄하면 좋겠지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피곤한 하루를 보낸다. 죽음의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것은 내가 언제 죽을지 예상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120세까지 돌연사할 확률이 극도로 낮은 사회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 죽기 전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질문해 본다. 의학적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죽음의 불확실성이 희미해질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이 어쩌면 선택의 영역이 될 수 있다.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을 살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의 시간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수록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죽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진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더 단단하게 생각해 본다. 마지막 순간 나는 어떤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의미에 대한 생각은 어떤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과도 다시 이어진다. 나의 경우는 글을 써 내려갈 때 삶의 의미가 채워짐을 느낀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것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는 건강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기술과 환경의 발달로 평균 수명 이상의 인생을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죽기 전까지 100% 온전한 몸과 정신으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앞으로의 죽음은 강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일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긴긴 인생을 살며 이루고 싶은 일을 전부 해내고 나면 이제 슬슬 인생을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죽음을 바라는 사람, 기운이 남아있을 때 스스로가 원하는 형태의 마지막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사람에 따라 더 좋은 삶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아파도 치료를 받지 않는 선택지도 있을 것이다. 의료 기술이 진보하고 응급의료 체계가 잘 갖춰지게 되어서 몸이 약한 사람도 과거와 비교하면 극단적으로 생명이 연장되었다. 그들 중에는 몸이 아무리 약해도 최대한 의료수단을 활용해 하루라도 오래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이미 충분히 살았고 아픈 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루라도 빨리 영면에 들고 싶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진보한 의료 기술은 살고 싶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동등하게 구해낸다. 그런 상황에서 응급 이송이나 치료에 기대지 않고 죽음을 맞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삶의 의미는 나는 과연 어떻게 죽을까에 대한 결정 사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삶이 의미를 다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죽음이 다가올수록 나와 나를 둘러싼 인간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인생의 많은 사건이 관계와 연결되어 함께 하듯이 죽음 역시도 나를 둘러싼 관계와 연관된다. 비혼주의, 독신주의로 살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죽을 때까지 이를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다.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50년, 70년이 지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상하는 수명 근처에 도달했을 때 혼자서 세상을 살아보는 선택을 할 것인가. 자녀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래서 죽음이 다가올수록 내가 쌓아온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모두가 늙었지만 아무도 죽지 않는다에서는 죽음에 대한 다른 관점을 이야기한다. 의학의 발달로 죽음과 삶의 관계가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디자인해 보면서 고민해 보자. 몇 살까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그 시점에서 가족 구성원은 혹은 가족이 없다고 가정하는가? 자산을 어떻게 쌓고 쓸 것인가?
어떤 형태의 죽음을 어떻게 인생에 도입하겠는가? 그리고 당신이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죽지 않고 살아있는가?